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지혜의 숲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논어하기편 6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자왈, 제자, 입즉효, 출즉제, 근이신, 범해중. 이 구절은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언행을 신중히 하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의 한 글자 한 글자 뜻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자, 입즉효, 출즉제는 아우제, 아들자, 드립, 곧즉, 효도효, 날출, 곧즉, 아우제의 한자를 씁니다. 여기서 제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학문을 배우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차 군자의 도를 배우고 행하려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입즉효는 효도는 인격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사회에서의 모든 도덕의 뿌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출즉제는 사회적 관계의 질서의 관점에서 제는 형이나 어른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오늘날로 치면 연장자, 선배,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효제는 인을 실현하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입니다. 효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고 제는 형제자매 및 연장자에게 공경하는 것이죠. 논어의 다른 구절에서 유자는 효와 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과 공경을 실천할 줄 알아야 그 마음을 사회 전체로 확장하여 진정한 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이신, 범해중은 삼갈근, 말이을 이, 믿을 신, 넓을 범, 사랑의 무리 중에 한자를 씁니다. 근이신은 신뢰받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의미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약속과 책임을 지키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는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삼가는 태도를 말하고 신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효제가 가정 내에서의 덕목이라면 근신은 사회생활과 자기 수양의 핵심입니다.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신의를 잃게 되고 결국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공자는 군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와 자기 자신의 내면적 성실함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해중은 차별 없는 인간애라는 관점에서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범해는 널리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중은 대중을 말합니다. 효제에서 시작된 사랑의 마음을 가족이나 특정 집단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확장시키는 단계입니다. 나의 이웃과 타인의 이웃을 구별하지 않고 보편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가르침입니다. 즉, 이 문장은 실천이 학문보다 앞선다는 의미이며 효, 제, 근, 신, 범해중 이 5가지 덕목이 지식 습득에 앞서는 근본적인 배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덕적 실천을 통해 인격의 기초를 닦지 않은 채 지식만을 탐구하는 것은 위선적이거나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죠. 인간됨의 근본을 세우는 것이 학문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결정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러면 현대인의 가정,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입즉효는 부모를 단순히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 소통,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말씀을 귀찮아하지 않고 들어드리고 가족에게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으며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격이 무너져도 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성실해야 할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출즉제는 상하 관계에서 권위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를 유지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상사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후배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회의나 메일, 메신저에서 말의 톤을 지키는 것 등이 그 예시입니다. 존중은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고 무례는 능력까지 의심받게 한다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로, 근이시는 말은 가볍게 하지 말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뒷말이나 험담, 감정적인 발언을 조심하며 시간 약속이나 회신, 마감 같은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범해중은 나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갖추고 편가르기, 배제, 혐오를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직급, 배경, 성향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내 편만 챙기지 않으며 불필요한 냉소와 비아냥을 삼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현대인에게 가정에서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직장에서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사회에서는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으로 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번에는 리더의 관점에서 이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즉효는 조직의 근본을 지키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조직의 역사, 가치, 사람을 존중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을 단순히 성과만 내는 도구로 보지 않고 선배들이 쌓아온 방식과 맥락을 무시하지 않으며 부하 직원이 이 조직은 나를 소모품으로 쓰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존중하지 않는 리더는 신뢰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출직제는 권위를 절제하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더 낮은 자세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직급을 무기로 삼지 않고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론부터 말하지 않으며 내가 시켜서가 아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리더는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근위시는 말의 무게를 아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리더의 말은 조직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말이나 즉흥적인 지시를 줄이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으며 방향을 바꿔야 할 때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가 조직 전체의 분위기와 기준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범해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편가르기 없는 공정함을 유지하라는 뜻이죠. 잘 맞는 사람만 챙기지 않고 조용한 직원이나 성과가 느린 직원도 존중하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정하다고 느낄 때 조직에 마음을 남깁니다. 결론적으로 리더에게 이 문장은 윗자리에 갈수록 말은 줄이고 기준은 분명히 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은 넓혀라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성실했는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말과 태도를 놓아버리지는 않았는가? 밖에서는 직함과 위치에 기대지 않고 상대의 자리를 존중하며 말했는가? 내가 한 말들은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었는가? 약속은 가볍게 던지고 기억은 상대에게만 맡기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루의 언행은 누군가에게 신뢰로 남았는가? 아니면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남았는가? 모든 사람을 좋아하려 애쓰지는 못했더라도 적어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가? 가르치려 들기 전에 내가 먼저 지키는 기준이 있었는지, 앞서기 전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나는 조금 더 현명했는가 보다 조금 더 믿을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안고 오늘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전의 숲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어하기 편 제7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